그 유통론, 경매사 유통론, 농수산물 유통론 이론을 나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17회 123페이지부터 유통과 유통 마케팅, 유통의 4대 호용 등을 나가겠습니다. 그 농수산물 유통론 123페이지입니다. 이때까지는 16회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일요일에 강의한 거는. 14, 15, 16. 오늘은 17회입니다. 순서대로 해가지고 올릴 건데. 123페이지는 뭐냐면은 순수한 유통의 기초고, 김용화 세무사가 이론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가는데, 유통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해 포적 시장이나 마켓이나 포적 타겟팅 커스텀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새로운 시장 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유통이란 말은 이거 쓰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유통 경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하고 시장 기회와 고객 가치를 새로운 시장 가치, 기회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을 유통이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유통은 생산과 소비를 잇는 경제활동이다. 그리고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소비자로 이어지는 하나의 유통 시스템의 새로운 가치와 소비를 창출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 유통이다, 이렇게 됩니다. 마케팅이라는 것은 기업 환경 변화에 동태적으로 정하면서 현재 또는 잠재적인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에게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한화 용역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하기 위하여 제품 판매 경로, 판매 촉진, 물류 유통 등의 경영 활동에 수행하는 일련의 행동이라든지 시스템을 마케팅이라 합니다. 경영 활동이다. 그리고 이제 수산지 공모 기초를 보면요, 수산물 마케팅 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마케팅 활동이라는 건 외부 환경에 따라가는 거죠. 최종 소비자나 사용자에 관계되니까 생산, 판매의 결정, 가격 결정, 판매 경로 결정인데, 마케팅 종사 이론은 내부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는 마케팅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산물 마케팅 특징에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가격의 변동성이 생산의 불확실성을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수산물 마케팅, 농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지에서 일회 구매량이 소량이고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듭니다. 답은 틀렸습니다. 대량이니까 틀린 거고요. 수산물의 품질과 구격을 일률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수분이 많기 때문에 부패가 심하고, 또는 구격가 다르기 때문에 포장 구격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산물의 유통 경로입니다. 경로가 아니고 경로가 복잡하고 단계가 여러 과정이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유통 마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통 마진을 축소시키는 것이 그 정부 정책입니다. 4단계입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유통의 호용과 기능입니다. 유통의 4대 호용과 유통 기능인데, 유통이라는 것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간격을 연결해주는 시간 호용, 장소 호용, 소유 호용, 행태 호용으로 등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시간과 장소는 거의 보관하고도 관계되겠죠. 소유, 그러니까 그 유통을 하면서 상적인 그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상적적인 의미고, 물적은 그 농산물, 수산물 그 대상을 말합니다. 소유, 호용, 행태 호용 등을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상적 유통 활동을 통해서는 소유권 이전의 기능이고, 시간, 장소, 행태는 물적 유통 활동입니다. 시간, 장소, 행태는 장소적, 시간적 거리를 연결하는 물적 유통 기능을 담당한다. 이런 것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유통 조성 기능이 있다. 도와준다. 메이크한다. 조성 기능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유권 이전 기능, 상적 유통 기능, 교환 기능입니다. 금융, 상거래, 저장 기능, 시간을 이제 보관하는 거죠. 시간적 간격을 연결해 주는 것이 저장 기능. 수송,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공간적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것이 수송입니다. 가공은 그 생산된 원료 행태에 농산물이나 수산물에 인위적으로 힘을 가하여 행태 등을 변화시키는 물적 유통입니다. 가공을 한다 해서 소유권 이동되지 않잖아요. 그럼 물적 유통입니다. 그래서 이 가공은 행태에 대한 변화입니다. 가공을 하면은 부가 같이 VAT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호용성도 증가합니다. 왜냐면은 비린내 나는 것을 가공을 하면 비린내가 안 나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틸리티가 증가시킨다. 가공식품의 수요 증가도 되겠죠. 왜냐면은 비린내를 싫은 사람은 가공하고 난 비린내 안 나면 더 많이 먹겠죠. 수요 증가. 그리고 총수요 증가가 결국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조성입니다. 조성이란 메이크업이니까 상적과 물적 유통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조성이라 합니다. 저번에 그 경매사 기출도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기능이다. 그래서 도와주는 기능 뭡니까? 포준화 등급화 기능. 자, 포준 구객기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등급을 어렵다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 금융 기능.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당장 돈이 없으면 물건을 전매라든지 이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돈을 융자해 준다든지 담보해 주면서 그 소유권이 넘어가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외상거래, 담보거래 같은 걸. 위험부담, 보험입니다. 물적 위험에 대해서는 물리적 파손 부패에 대한 보험을 들고, 경제적 위험에서는 가격 하락 등 이런 그 위험이 보험도 있지만 또 하나 선물 거래로 또 그 경제적 위험을 시장 위험을 하는 또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로 해가지고 해칭 그 위해를 방지하는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정보 기능. 예. 유통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는 것도 역시 그 조성 기능입니다. 조성 기능은 상적 물증을 서버해주는 단계죠. 그래서 포준 구객화와 등급화지만 수산물의 등급 설정, 농산물의 등급 설정이 어려운 것은 농수산물 다 하면 됩니다. 그 바람직한 등급수는 그 특성에 맞춰 완전한 돼야 되는데 크기라든지 또는 시기, 그 수확하는, 양식하는, 출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렵더라.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통 문제입니다.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유통 활동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로 주로 수산물, 농산물 생산자의 판로와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서 상품의 개발, 상품 가격 결정, 유통 경로의 선택 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농산물보다 수산물이 더 민감합니다. 수산물은 바다에서 키가 오버리면 죽어버립니다. 죽으니까 신선도, 부패 방지가 핵심이고, 농산물은요, 밖에 놓았어도 자체에서, 땅에서 떨어지더라도 자체에서 산소 호흡이 가능합니다. 그 에틸렌을 생성하거든요. 그거하고 좀 농산물과 수산물로서 특징은 다르지만, 일단 자기 근거지에서 벗어나면은, 부패가 되기 쉽다. 이 정도로 보는 시각이 좋겠습니다. 자, 경제활동은 크게 3영역으로 나누는데 생산, 유통, 소비 단계로 나눕니다. 생산 단계와 유통 단계와 소비 단계로 나눈다. 자, 문제 해설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의, 농산물의 유통 기능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자, 포준화 등급은 조성 기능이죠. 담보, 거래, 이거 융자해 주는 거죠. 구매와 판매, 위험 부담, 보험을 들죠. 3번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구매와 판매는 그 조성 기능이 아니고 구매와 판매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수산물 유통은 기본적 기능과 보조적 기능으로 나누었지만 구매와 판매는 결국은 기본적이죠. 기본적.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이 기본적은 상적, 물적이라는 말을 들어가야 되고요. 물적 기능이고요. 보조적 기능은 이 상적, 물적 기능을 해주기 위한 보조 또는 조성적 기능을 말합니다. 문제를 보면 그 126페이지는
그 기본적 기능은 상적 물적 기능입니다. 생산자는 그 양식업자는 상적으로 많이 유통을 해가지고 많이 소득을 올리는 게 핵심이잖아요. 상적 물적인데 거기에 대한 도와주는 것은 자금이 없으면 자금을 빌린다든지 포준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조성 기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상적 물적 기능과 조성적 기능이란 구분을 보고 이 문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산물 유통체계에서 물적 유통, 해당돼 물적 유통이라 그러면은 상적 유통을 찾아보면 되겠죠. 수산물 구색을 갖추기 위해 생산으로서 수산물 수집한다. 예, 이것도 물적이면 상적인데 수산물 판매를 포장한다. 물적이죠. 냉장 창고에 보관한다. 장소 보관. 가공업자가 수송한다. 운송. 답은 포장한다. 물적 유통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판매를 위해 판다. 판매가 핵심이에요. 판매고는 상적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판매니까 상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는 2번은 상적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뭐냐? 물적은 그 자체의 수산물, 농산물의 이동에 대한 물적이고 소유권이 이동되는 거는 판매라든지 금융, 보험, 돈을 빌린다든지 이런 거는 소유권의 이전하고 관계되죠. 그게 조성 기능도 되겠지만 결국은 여기서는 판매하면서 소유권이 이전한다. 이런 개념으로 봐가지고 물적, 유적 구분을 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11분 정도를 많이 안 합니다. 제가 지금 실험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126페이지까지 하면서 조성 기능, 4대 호용 기능, 그리고 그 기본 기능은 물적, 상적이고요. 그 다음에 조성 기능입니다. 조성 기능이 있어요. 조성 기능은 메이크업 해주는 거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물론 조성 기능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에 수반되는 금융 기능도 상적 유통으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전에 밑에서 서브 해주는 것은 조성 기능이다. 포준화라든지 금융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정보 팁이라든지 이런 건 조성 기능이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 문제는 생산과 유통, 소비 세 단계로 나눈다. 예, 그러고 나서 유통 기능의 성질은 기본적 기능과 보조적 기능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17회를 마치고 여기 이제 그 다음부터는 1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많이 하지 않고 실험적인 썸네일 때문에 지금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지금 경매사 유통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경매사 국가자격증 저자 김용의 직강이고 유튜브에 무료 강의를 거의 한 700~800개 이상을 올렸습니다. 정보는 다음 카페 전국수산품질관리사에 보시고, 그러고 나서 유튜브에 보면은 구독 중이라고 꼭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하니까 좀 지원하는 입장에서 구독 중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유통론을 17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